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보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서 주문을 걸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렌지부터. 잠깐만,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자, 오렌지 먹방. 이게 세라믹 칼인데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좋아요. 다 아시겠지만 빵 같은 거 자를 때도 좋고. 그래요? 근데 세라믹 칼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 촬영을 했으니까. 예전에 세라믹 칼에 대해서도 촬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세라믹 칼이 대중화되기 전. 그러니까 세라믹 칼 보고 우와 대박 막 이랬거든요. 진짜 잘 잘렸어요. 보통 이제 빵 같은 거 자르면 칼하고 같이 놀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칼에 붙어 다니고 막 잘 안 잘리고. 근데 이거는 분리가 잘 돼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적은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요거의 최대 단점은 내구성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거. 아무래도 강철보다는 세라믹이라서 그런지 별로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나머지 거는 그거 빼고는 거의 진짜 좋아요. 고기 자를 때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안 잘라봤죠 고기. 근데 거기서 고기 자를 때 진짜 좋아요. 이거 고기 자르는 거 봤잖아요. 같이 보지 않았나? 고기가 살짝 얼려 있을 때는 잘 잘라지던데 근데 얼리지 않을 때는 얼리지 않을 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세라믹 칼을 광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칼을 잘 못 쓰는데 세라믹 칼은 그래도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손은 씻으신 거죠? 저는 이제 씻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나 혼자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뭔지 이거는 뿌리겠죠 뿌리?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네들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지가 좀 물티슈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안 치워도 돼요? 치워드리겠습니다. 알았네. 여기도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 오렌지 먹방. 아이고, 손이 아주. 와, 한 개를 긋는데 양이 이만큼이에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올 보면은 오렌지를 참 많이 먹는 거 엄청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오렌지가 맛있어. 사과가 금값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뭐 비슷하긴 해요. 10,000원에 이거 10,000원에 6개짜리인데 사과도 거의 뭐 10,000원에 5개 6개 하지 않나. 근데 사이즈 차이가 있고 이게 하나가 이만큼 나오니까 오렌지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오징어래. 어제 백종원 씨 그 유튜브를 보다가 오징어 물회를 보는 바람에 갑자기 오징어가 하여튼 뭔 얘기하려다 까먹었네. 하여튼 사과보다는 오렌지 먹을 때 비타민C가 충전되는 느낌이 훨씬 좋아요. 아, 그런 것도 뭔가가. 느껴요. 사과 먹을 때는 그냥 사과를 먹는다 이런 느낌인데, 오렌지를 먹을 때는 오렌지도 있지만 비타민C를 흡수한다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게 그래요. 예민하시네. 예민한 건지. 하긴 사과 먹을 때는 섬유질을 먹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이게 비타민C랑 맛이 비슷해서 맛도 그런 것 비슷하고.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C 먹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 비타민C가 오렌지 가라는 거 아닌가? 확실히 오렌지가 비타민이 많은가 보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부산에 가요. 명절 때마다 1년에 2번 뭐 아니면 여름 휴가 때 한 번 해서 총 3번 정도 가는데, 이 장인어른이 거기 해운대 쪽에 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부산을 왔다 갔다 한 게 거의 한 10년? 뭐 이 정도 되잖아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사업을 하시는 게. 근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뵈면서 되게 다른 사람한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뭘 말을 하든지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그 딸로서. 근데 받아들이는 게 좀 남다르시다.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을 대하면 그냥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을 대할 때는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짝 존경스러울 정도의 어떤 그런 받아들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업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고 소안이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물론 장인어른이 사업하시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우리 대하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떤 그런 수완이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받아들이는 이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같이 갔었어요. 한번 이제 알죠? 어떻게 그러니까 일 때문에 일본을 같이 가게 됐었는데 일본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간 거죠. 근데 장인어른도 그 어떤 건설 분야였는데 인테리어, 집 같은 거. 근데 장인어른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 그때 20명인가 있었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인정을 받으시더라고. 그렇다고 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슬슬 다니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장인어른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의 아우라 비슷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이진 않지만 느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저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뭘까? 그건 몰라요. 왜 이런 느낌이 들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뭔가 말도 거의 안 했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뭔가. 그게 뭘까? 그렇다고 제가 뭐 장인어른인데 말을 많이 섞어봤겠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뭔가가 그런 끌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받아들임이 굉장히 좋으신 거 아닌가. 웬만하면은 다 받아주시려고 하고 또 해주시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게 보이니까. 네. 근데 제가 그런 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참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키포인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실은 들었어요. 어떤 내가 능력 있고 뭔가 아이디어가 좋고 요것보다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다 나중에는 다 쓸모가 없고 어떻게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데, 가장 기본은 받아들이는 거. 이게 기본이 돼 있으면서 내가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는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런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전에는 잘 못 느끼다가 왜냐하면 어떤 큰 부분에 있어서 뭐 장인어른이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 다 받아들이지, 내가 뭘 할 게 있어요? 다 받아들이지. 어느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어려운 자리 가면 네 이럴 거예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진짜 그걸 받아들이는 건지 안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네 이렇게 해야 되죠. 물론 되게 중요한 거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실은 더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상사에서 이제 여보를 대할 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가 어떻게 대하나를 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가끔 이렇게 들려오는 말들은 있죠. 왜 말을 툭툭 끊냐? 잘 안 들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뭘 안 들어줬냐? 내가 무슨 말을 끊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또 반박을 하는데, 맞아.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왜 어떤 포인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난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하고, 나는 받아준다고 하고 받아주는 거 같은데 상대방은 그게 아닌 거 같은 거예요. 뭐지 이게, 뭐 어디서 뭐가 내가 뭐 비디오로 뭐를 찍은 것도 아니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고 내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얘기했던 것 뿐인데, 네. 그리고 어떤 대화상에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잦은가 봐. 저는 이제 그렇게 잦다고 생각은 안 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만. 네. 이제 친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말을 못해요. 아예 말을 안 해. 좀 말 좀 하세요 이럴 정도예요. 저한테 좀 말 좀 하세요. 근데 물론 다들 그렇게 그러시겠지만, 친한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얘기를 그럴 정도로 일단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 자신을 모르는 거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딱 생각이 난 게, 내가 굉장히 사소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가 다 사소하다고 느끼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조금 전에도 오렌지를 깠지만 아내가 저한테 가끔 이제 오렌지 까줄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렇다고 이거 안 먹고 다른 걸 먹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다른 과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순간만큼은 별로 그렇게 안 땡긴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건 좀, 그러면 이제 기분이 상하죠, 어떻게 보면. 기껏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고 오렌지 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가?
근데 제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사소한 거를.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기분이 상하면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상대방은 알고 있지 실은. 왜냐면 생각을 해서 이거를 줬는데 나한테 줬는데 난 좀 그냥 좀 그래 하고 그냥 저는 딴짓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껏 생각해서 줬더니 거절을 해? 이런 생각이 남는 거죠.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뭐 이게 뜨뜻한 물인데 이거 뭐 뜨뜻한 물 한 잔 줄까? 그런데 아니? 그럼 또 기분이 상하는 거야.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어. 기분이 상할 것까지. 아니 뭐 근데 기억은 나잖아요. 저는 아예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오바한 거죠 뭐. 하여튼 네.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해요.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해도 그것도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알았어요. 그것도 며칠 전에. 50평생을 살면서 잘 모르다가. 근데 이게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드실래요 하면 저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도 있지만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같이 이거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면 좋겠다는 뜻도 있고, 또 내가 먹고 싶으니까 우리 같이 하나 까서 같이 먹어야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따뜻한 물 마시는 것도 내가 지금 한 잔 마시고 싶은데 혼자 먹기 좀 미안하니까 같이 먹자라는 뜻인 거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말을 했잖아요. 말을 뱉었고, 저는 그 깊은 뜻까지는 그 짧은 순간에 뭐 거기까지는 생각이 들진 않았고, 그냥 제 위주로만 생각한 거지.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 왜냐면 내 앞에서 어느 누구가 장인어른이 또 오렌지 먹을래? 그러면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오렌지 먹을래? 지금 뭐 이렇게 네 하고 그냥 먹는 거지. 너무 뜨뜻한 물 먹을래? 네 그냥 먹는 거지. 여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냥 상대방을 안 보고 나한테 집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리는 거야. 가까우니까 차이가. 근데 조금 먼 사람들은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런 얘기 하니까 상대방에 맞춰줘야지. 내가 지금 오렌지 별로 먹고 싶진 않은데 말씀하시니까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상대방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차이가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무슨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너무 할래? 그러면 제가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하지? 아무리 어려워도, 몸이 피곤해도, 어제 사흘 밤낮을 세워도. 근데 이 여보가 똑같은 말을 나한테 했을 때 그렇게 피곤한데도 과연 제가 할까? 안 해요. 나 피곤해 죽겠는데 뭐 이거 해야 돼?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그 강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제 자유긴 한데, 이게 뭔가 나한테 벽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외부 상황하고 나하고 단절이 되는 거를, 벽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하루에 몇 미리씩이라도, 만약에 진짜 벽돌로 치면 하루에 1mm, 2mm, 또 다음날 1mm, 2mm,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쌓이면서 이게 한 몇십 년 지나면 몇 미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를 해도 일이 이렇게 일이 하는 것마다 안 풀리냐. 뭐가 되는 일이 없네. 그거랑 연결이 되네. 진짜. 뭐가 되는 일이 없네. 계속 이런 누굴 만나도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습관이. 저는 중요한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하는데 이 사람이 제 말을 껌으로 듣네. 아, 부메랑이 되어서 이 껌으로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그런 그러니까 걸 내 말을 알고? 안 듣는 거지. 나는 중요한 말을 한다고 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말을 들었으면 했는데 상대방은 계속 딴 얘기하고 듣지도 않고. 왜 그럴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나? 아니 말을 조리 있게 하질 못하나?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말 주변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잘 알아들어. 그리고 별 중요한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잘 알아들어. 이건 뭘까? 과연 이게 능력의 차이일까? 이게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여태까지 해놓은 게 받아들이는 이 내공이 있었으면 상대방도 분명히 내 말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내가 이만큼 벽을 쌓아놓으니까 이미 안 보이는 이만한 벽을 쌓아놓고 상대방하고 대하니까 내 말이 여기 가기 전에 다 튕겨나와. 그냥 다 튕겨나와. 말이 안 먹혀. 이게 너무 높게 쌓아놔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이게 쌓여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네. 그런데 나만 그러냐? 상대방도 비슷해. 그럼 이게 벽이 쌍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대화를 한다. 서로 벽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서로 맥락도 없이 서로 자기 얘기만 해.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물 얘기를 막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오렌지 얘기를 해. 그 오렌지 얘기 막 듣다가 나는 또 이 볼펜 얘기를 해. 막 이런 얘기가 물론 이게 조금 비유가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실은 이게 내재화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기본적으로 이게 습관이 돼 있더라고. 그냥 맞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이 돼 버려가지고 이제는 그건 아니고 이게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 그냥 자동으로. 아니 됐어. 아니 됐어. 이게 자동이야, 자동. 그 상대방이 얼마나 무안하고 또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를 하려면 내가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걸 할 때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부터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 그것부터 생각을 해요. 눈 뜨자마자. 희한하게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요새는 딱 눈 뜨자마자 받아들임부터 생각을 해요. 그거 괜찮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딱 제동을 걸죠.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걸 이제 내가 알아요. 순간에 캐치를 하고. 중간중간에. 오. 물론 지나갈 때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거 알아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받아들이는 게 커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건 못 받아들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또 양이 많아지면 또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게 이제 벽이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시야도 좁아지고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뭔가가 조금 이렇게 뭔가가 삐뚤어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제자리에 안 넣어져 있거나 그러면 갑자기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조금 지저분한 거를 봐도 갑자기 짜증이 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왜 그럴까?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왜냐면 이걸 내가 치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 지나가다가 그런 걸 봐도 그럴 때가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봐도 갑자기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 그 이유가 내가 못 받아들인 결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라는 거가 느껴지더라고. 되게 예민하게 작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 그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있는 상태에 물론 알겠지만 그 스트레스는 내가 받아들이질 못한 건데 큰 거보다는 되게 사소한 거. 내가 사소한 거를 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지경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 이제 받아들이기 연습을 하면서부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그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들이는 그죠. 걸 생각했더니 그죠. 그냥 그것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의 마음이 쓱 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맛을 봤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감사의 마음이 진짜로 올라올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은. 그렇겠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맨 처음부터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막 잘 되지도 않는데 감사해 보려고. 어쨌든 뭐 이 집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뭐 내가 오렌지를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뭐 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물론 그게 다 감사거리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누군가가 이거 재배하는 게 없으면 진짜 우리가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어느 누군가가 집을 지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뭐 집에 살 수도 없는 거, 그거 맞는데, 근데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감사가 되냐, 그런 적은 없어요. 머릿속에서만 그래, 감사하지. 논리적 감사.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근데 마음은 안 움직여. 감정은 안 움직여. 그냥 논리적 감사예요. 재밌네. 논리적 감사. 감정적 감사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넓어진 느낌?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죠. 마음이? 그러다가 이제 금방 사라지긴 했어요. 계속 맛을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외로 깨달은 게 감사보다는 받아들임이 먼저구나. 순서가 이게 순서구나. 그거를 조금 이렇게 살짝 엿본 것 같아요. 그러면 받아들임을 하려면 뭘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 해보신 그러니까 거예요? 내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쳐내고 있는지를 내가 인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여태까지 인식을 못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이거를 내가 말을 했는지도 몰라. 어느 부분에서 쳐내고 계시던데요? 이런 사소한 부분. 물 한 잔 줄까? 그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 이런 사소한 부분을 쳐낼 거리를 안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건 예를 아니고. 들어서 물 마시고 싶으면 그냥 내가 한 잔 마시면 되고. 근데 그게 안 되죠. 왜요? 어쨌든. 하여튼 요거는 또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상황에 만드는 거는 이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손바닥이 맞아야 박수가 나듯이, 그러니까 제가 뭔가 원인을 제공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를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상대방이 나에게 저런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자꾸 거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여보하고의 일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돼왔던 일이라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어떤 거를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전부터 진행이 돼왔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잘못된 거지 상대방이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한 것보다는 무슨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던가 지금 내가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일이 좀 중요한 걸 하고 있어서 갑자기 뭐가 훅 들어오면 갑자기 난 생각도 없는데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되게 평소에 뭐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상대방의 그 사람 말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너무 하찮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상대방이 했는데 내가 감정이 있어. 그러면 상대방 말을 쳐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전에 말한 거랑 똑같긴 한데 상대방이 누구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다 듣겠지 말을. 근데 여보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뭘 하면은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대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여기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 딱 앞에 앉았는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럼 나는 이분을 인정을 하니까 말을 다 받아들이겠죠. 여기 교황이 있다 아니면 누가 있다 그럼 말을 다 받겠지. 근데 내가 여기 아내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정하는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존중하는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덜 존중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덜 존중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은 많이 존중하는 것처럼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바쁜 일을 하더라도 교황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하겠지. 내 바쁜 거를 미뤄두고라도. 근데 여보가 말을 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여보가 뭐라 그럼 내 바쁜 게 우선이지. 그래서 내가 바쁘냐 안 바쁘냐는 그렇게 그리고 내 생각에 꽉 차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인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럼 그게 이제 척도가 될 수 있겠네요. 내가 상대를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지. 그렇겠죠. 그래서 부부싸움하는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그게 아마 그 사소한 부분들이 쌓여서 결국엔 이제 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얘기하고 나는 나대로 얘기하고 막 이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서부터일까?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답이 안 나와. 그러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보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서 주문을 걸어? 아니 눈 뜨면서 그 생각이 그냥 저절로 나요. 그게 나한테 박혔나 봐.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보통 이제 어떤 결심을 해도 그 다음날 되면 까먹잖아요. 실은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잖아. 실은 까먹고 의지가 약해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받아들임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느끼기에. 왜냐면 내가 이거를 계속 지속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중요성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일어나자마자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실은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자마자 그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평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는데? 아무 생각 없었죠. 뭐 일어나자마자 뭔 생각을 해? 아니면 오늘 일 있는 거 그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받아들임. 이것부터 생각이 나니까 이게 딱 정신무장이 딱 되는 거지. 일어나자마자 이게 그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내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얘기를 해줘도 내가 그걸 모르면 그건 말짱 꽝이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대방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내가 그것마저도 다 쳐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 평생을 몰랐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장인어른. 그죠. 장인어른도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모임에 나가고 있는데 그 모임 회장님도 비슷해요. 나보다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 3살 정도 젊은데 그분은 회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봐서 알겠지만 회장님 포스가 안 풍기잖아요. 되게 수더분하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받아들이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능력이죠.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그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안 해. 절대로. 네. 그리고 받아 적어. 또 무슨 얘기하면 네. 그리고 받아 적어. 다 받아 적고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만 그분이 해. 이걸 쳐내질 않아요. 누가 진짜 뻘소리 같은 걸 했는데도 내가 옆에서 들으면 뭐 저런 얘기를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받아들여. 그것도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습관이 되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걸 알겠어. 그게 보여. 왜 가끔 이제 회장님 만나면 저도 이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줘. 회장님은 받아들이는 능력이 엄청 탁월하다. 그럼 그 회장님이 놀래. 눈을 동그랗게 떠.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나 봐. 그것도 능력인가? 솔직히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내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능동적인 것보다는 되게 수동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용어를 따지자면.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가다가 꼬꾸라지고 가다가 꼬꾸라지고 이럴 거.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없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 자신을 알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 자신을 모를 것 같아. 나를 안 쳐다봐. 내가 뭘 하는지. 계속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계속 쳐다보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난 잘났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필요 없으니까 저거는 뭐 괜찮아. 그지. 나한테 필요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가버리겠네. 그러겠죠. 근데 나는 왜 갔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말을 해주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떠나 있어. 왜 떠났는지도 몰라. 어느 순간 떨어져 있어.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퍼즐이 이렇게 막 있는데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이제 첫 단추를 낀다고 하는데 이걸 잘못 끼면 결과가 또 엉망이 되잖아요. 이 첫 단추가 그 받아들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핵심이네요. 핵심.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저도 이걸 많이 경험을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뭐 한 1, 2년 겪어보고선 얘기를 하면은 뭐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지금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게 한 일주일 됐나? 요 정도인 거예요 지금. 3일은 넘었다. 작심 3일은 넘었네. 요 정도 마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서 조금 수박 겉핥기식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주변에 만나지는 분들을 보고, 그분들을 보고 뭔가 이렇게 그렇죠. 뭔가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을 이제 보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의 행운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두 분한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고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고, 그러니까 저도 배우는 거죠. 좋네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니까 잘 되지. 이런 걸 이제 저도 배우는 거죠. 그분들 행동하는 거 보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수완이 좋고 막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말빨이 너무 세고 그러면 그래서 성공을 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말빨을 어떻게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되게 많긴 한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장인어른을 보고 이렇게 그분을 봐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데 있는 거지. 이분들은 받아들이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되지? 아니 좀 그런데, 아니 뭐 특별한 게 진짜 없는데.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잘 됐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 뭐지? 받아들임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상대방이 이렇게 내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을 갖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을 뵈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못 살았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미치다 보니까 그 향기를 맡고 온 사람들이 온 거예요. 표현이 멋지다. 그런데 그 향기가 났는지 몰라. 근데 왔어. 자기한테 향기가 났는지도 몰라. 그리고 딸려온 사람도 왜 왔는지 몰라. 그냥 왔어. 그냥 좋고 편하니까 왔어. 그냥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죠. 왜냐면 특출한 게 없거든. 그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떤 뭐 이렇게 뭐 막 그런 실력보다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찾는 걸 수도 있겠네요. 내가 받아들이면 이 사람의 능력이 뭐 별게 다 나오겠죠. 그렇죠. 다 받아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그걸 이제 같이 쓰는 거니까 어우러져서. 근데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 이 사람 안 꺼내져. 그럼 나 혼자 해야 돼, 일을 맨날.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나도 계속 나는 왜 혼자 일을 하게 될까? 어떤 그런 게 괜히 혼자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없었구나. 그러니까 혼자 일하지. 이제 혼자 하지 않게 되시려나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걸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실은 제일 문제죠.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듣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불편하고 서로가. 그럼 이제 속으로는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니까. 파이팅. 와이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야죠. 먹는 건 안 해? 먹방. 그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지. 먹방. 오케이. 말없이 먹기만 해. 먹방 타임. 야, 아까 그 논리적 감사라는 말이 너무 재밌었어. 논리적 감사. 생각도 못해. 머릿속으로 하는 감사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역시 오렌지가 짱이야. 도산한 장호 선생님 생각난다. 오렌지 농장. 오렌지 그러네. 하나를 따더라도 그때 무슨 얘기를 했지? 성심껏 따라. 뭐 이런 그게 얘기였는데. 애국하는 일이다.